사람이 가장 무너지는 건 큰 사건 때문이 아닙니다. 작은 것들 때문이에요. 마트에서 1인분짜리 두부를 집어들 때 반찬통 뚜껑을 혼자 열지 못해서 찬물에 담가둘 때 아무도 없는데 텔레비전 소리를 크게 틀어놓을 때 그런 것들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아침 거울 앞에 서면 낯선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생겼었나? 오정희는 59년을 살면서 그 질문을 딱 2번 했습니다. 26살에 처음 결혼하던 날, 그리고 남편이 떠나고 처음 맞이한 아침에, 이 이야기는 그 2번째 아침 이후에 시작됩니다. 연립주택 2층 오른쪽. 오정희가 살아온 곳이었다. 33년. 신혼 때 이 집으로 왔고, 애들을 이 집에서 키웠고, 남편을 이 집에서 보냈다. 남편 박진태가 간 건 작년 초겨울이었다. 간암이었다. 진단받고 7달 만이었다. 정희는 그 7달을 병원 복도에서 살다시피 했다. 어떤 날은 복도 끝 창문으로 지는 노을을 보면서 저 노을도 보게 해달라고 빌었다. 남편한테 더 살아달라고. 남편은 그 겨울을 넘기지 못했다. 장례를 치르고 집에 돌아왔을 때 집이 텅 비어 있었다.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크게 느껴질 수 있는 건지. 남편이 쓰던 안경은 거실 탁자에 있고, 남편이 마시던 보리차 티백은 부엌 서랍에 있고, 남편이 보던 신문은 현관 신발장 위에 쌓여 있는데 남편만 없었다. 정희는 그날 저녁 식탁에 2개의 밥 공기를 올렸다. 손이 그냥 그렇게 움직였다. 2 그릇을 다 차려놓고 나서야 깨달았다. 눈물도 나지 않았다. 그냥 한 그릇을 들어 찬장에 넣었다. 그 뒤로 식탁에는 항상 밥 공기 하나였다. 봄이 지나고 여름이 지났다. 정희는 큰딸의 권유로 동네 노인복지관에 나가기 시작했다. 노인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지만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낫겠지 싶었다. 그림 그리기 반에 등록했다. 수채화였다. 강사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다. 이름은 박지영. 밝고 활달했다. 복지관 강사치고 젊다 싶었다. 정희는 조용히 구석 자리에 앉았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다기보다 그냥 앉아 있을 때가 필요했다. 그날은 빈 종이를 앞에 두고 1시간을 보냈다. 아무것도 그리지 못했다. 그 무렵 연립주택 2층 왼쪽에 새 세입자가 들어왔다. 남자였다. 50대 중반으로 보였다. 짐이 많지 않았다. 이삿짐 트럭도 없었다. 중형 세단에 박스 몇 개와 이불 한 채, 그리고 낡은 기타 케이스 하나. 정희는 창문 틈으로 그 남자가 짐을 나르는 것을 봤다. 혼자였다.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 박스가 무거운지 계단 중간에서 한참 쉬었다. 정희는 창문에서 물러났다. 남자의 이름은 이한결이었다. 나중에 관리비 봉투에서 알았다. 이한결 세대. 전입신고 날짜를 보니 4월 초였다. 처음 마주친 건 4월 중순 저녁이었다. 정희가 쓰레기를 버리러 내려가다가 계단에서 맞닥뜨렸다. 남자는 뭔가 생각에 잠겨 있다가 정희를 보고 멈칫했다. 눈이 마주쳤다. 정희가 먼저 고개를 숙였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목소리가 생각보다 낮았다. 조용한 사람이구나, 정희는 생각했다. 남자는 먼저 내려갔다. 정희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다. 이상하게 그 낮은 목소리가 귀에 남았다.
이한결은 조용했다. 이웃집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가 거의 없었다. 텔레비전 소리가 들린 적이 없었다. 저녁 늦게 가끔 기타 소리가 들렸는데 그것도 아주 작게. 퉁, 퉁. 현을 듣는 소리인지 확인하는 소리인지 모를 만큼. 정희는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벽 쪽으로 귀를 기울이는 자신을 발견했다. 왜 그러는 건지 설명하기가 어려웠다. 살아있는 소리라서 라고 생각했다. 이 건물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살아있다는 소리. 5월 들어 복지관 수채화반에 남자가 한 명 들어왔다. 수강생 대부분이 60대 여성들이라 남자 수강생은 이례적이었다. 강사 지영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처음이시죠? 네. 잘 부탁드립니다. 그 목소리를. 정희는 팔레트를 들다가 멈칫했다. 남자가 자리를 찾다가 정희 옆 빈자리에 앉았다. 이한결이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알아보는데 잠깐 걸렸다. 남자가 먼저 알아봤다. 아, 위층 분이시죠? 맞아요. 2층 오른쪽. 저는 왼쪽이에요. 그게 전부였다. 이름도 묻지 않았고 더 이야기하지 않았다. 각자 종이를 앞에 두고 강사의 설명을 들었다. 그날 수업 주제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계절을 색으로 표현하기였다. 정희는 파란색을 집어들었다. 겨울이 생각나서. 아니, 겨울이 좋아서가 아니라 요즘 자신이 겨울 안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솔직하게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옆을 보니 이한결은 한참 동안 아무 색도 짚지 않았다. 빈 종이를 보고 있었다. 정희도 그 자리를 알았다. 무엇을 그려야 할지 모르는 자리.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업이 끝나고 나오는 길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정희에게는 우산이 있었다. 이한결은 없었다. 처마 밑에 서서 빗속을 보고 있었다. 정희가 걸음을 멈췄다. 이 상황에서 우산을 같이 쓰자고 하는 건 50대의 이웃 여자가 50대의 이웃 남자에게 하기 애매한 제안이었다. 정희는 그걸 알았다. 그냥 지나갔다. 반 발짝 지나쳐 가다가 멈췄다. 뒤를 돌아봤다. 같은 방향이잖아요. 이한결이 잠깐 봤다. 괜찮으세요? 비 맞고 가실 건 아니잖아요. 처마 밑에서 우산을 기울여 같이 걸었다. 두 사람이 같이 쓰기엔 좁은 우산이었다. 정희 쪽 어깨가 빗방울에 조금 닿았다. 집까지 10분 거리였다. 두 사람은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빗소리만 있었다. 그게 불편하지 않았다. 같이 있는 침묵이 불편하지 않다는 건 생각보다 드문 일이었다. 그 이후로 두 사람은 복지관에서 나란히 앉았다. 말이 많지는 않았다. 그냥 옆에 앉아서 각자의 종이에 각자의 것을 그렸다. 가끔 한결이 정희의 종이를 보고 말했다. 이 부분 파란색이 예쁘네요. 이거요? 잘 모르고 칠한 건데. 그래서 더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그런 말들이 오갔다. 짧고 많지 않은. 정희는 그 시간이 좋았다. 누군가가 옆에 있는데 아무것도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시간. 5월 말이었다. 복지관에서 나오다가 한결이 처음으로 먼저 말을 걸었다. 저 오늘 식사를 못했는데 근처에 국밥 먹는데 아세요? 정희는 잠깐 생각했다. 골목 안에 있어요. 제가 가던 집이 있는데. 아, 알려주시면. 같이 가도 되고요. 말하고 나서 정희는 자신이
그 말을 한 게 놀라웠다. 남편이 가고 처음으로 낯선 사람에게 같이 가도 되고요 라는 말을 했다. 국밥집은 작고 오래된 곳이었다. 두 사람은 마주 앉았다. 국밥이 나오기 전에 깍두기를 집어먹으면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정희가 먼저 물었다. 그림 처음이세요? 네. 딸이 뭐라도 해보라고 해서요. 저도 비슷해요. 딸이 권해서. 잠깐 멈췄다가 한결이 말했다. 따님이 걱정을 하시나 봐요. 혼자 있으니까요. 저도요. 그 두 글자 뒤에 많은 게 있다는 것을 정희는 느꼈다. 물어보지 않았다. 물어볼 타이밍이 아니었다. 국밥이 나왔다. 두 사람은 말없이 먹었다. 식당 안에서 텔레비전이 뭔가를 떠들고 있었다. 창밖에 저녁이 오고 있었다. 밥 먹는 소리만 있는 조용한 식사였는데 이상하게 혼자 먹는 것보다 훨씬 든든했다. 6월이 왔다. 두 사람은 복지관을 같이 나와서 가끔 국밥집을 들렀다. 가끔이 어느새 매주 화요일로 자리가 잡혔다. 수업이 화요일이었으니까. 정희는 화요일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생겼다는 것을 나중에 알아챘다. 그날이 기다려진다는 것. 오랫동안 그런 감각을 잊고 살았다. 한결에 대해 아는 것이 조금씩 늘었다. 전직 중학교 음악 선생님이었다. 기타를 가르쳤다. 18년 전에 이혼했다. 아이는 딸 하나, 지금은 서울에서 산다. 혼자 살다가 작년 말에 지방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다. 왜 이사를 왔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정희도 묻지 않았다. 한결은 정희에 대해 아는 것도 있었다. 남편이 작년에 세상을 떴다는 것. 이 연립주택에 30년 넘게 살았다는 것. 딸이 둘 있다는 것. 수채화 실력이 생각보다 빠르게 늘고 있다는 것. 마지막 것은 한결이 말해줬다. 정희 씨 그림이 달라졌어요. 처음엔 색을 너무 조심스럽게 썼거든요. 지금은요? 지금은 좀 더 과감해졌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자기 그림을 봤다. 그런가? 몰랐다. 과감한 게 좋은 건가요? 한결이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종이가 안 찢어지면 괜찮아요. 정희는 웃음이 났다. 오랜만에 웃음이 났다. 7월의 어느 저녁이었다. 한결 쪽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다. 언제나처럼 조용하게. 퉁, 퉁. 그런데 그날은 조금 달랐다. 선율이 이어졌다. 짧은 멜로디. 정희는 설거지를 하다가 멈췄다. 귀를 기울였다. 슬픈 곡이었다. 장조인지 단조인지 정희는 구분하지 못하지만 그냥 알 수 있었다. 이 곡이 슬프다는 것을. 한참 듣다가 설거지를 마저 했다. 그 다음 화요일에 국밥집에서 정희가 말했다. 저번 주 저녁에 기타 치셨어요? 한결이 멈칫했다. 들렸어요? 벽이 얇아서요. 소리가 작았는데도. 시끄러웠나요? 아니요. 정희는 잠깐 고민하다가 말했다. 슬픈 곡이더라고요. 한결은 국밥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마셨다. 대답하지 않았다.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8월이었다. 화요일 수업 후 국밥집에서 나오는데 한결이 말했다. 정희 씨, 시간 괜찮으면 한 잔 할까요? 맥주. 정희는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다. 맥주요? 더우니까요. 편의점이라도. 두 사람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캔맥주를 마셨다.
여름 저녁, 지나가는 사람들, 선풍기 바람. 한결이 말했다. 이혼하고 나서 처음엔 혼자 맥주 마시는 게 창피했어요. 혼자니까. 그런데 요즘은 아무렇지 않아졌어요. 정희도 말했다. 저는 혼자 밥 먹는 게 처음엔 너무 이상했어요. 손이 자꾸 두 그릇을 차렸어요. 지금은요? 이제는 안 그래요. 익숙해졌다는 게 좋은 건지 모르겠어요. 한결이 캔을 손 안에서 돌리다가 말했다. 익숙해지는 것도 살아가는 방법이니까요. 정희는 그 말을 듣고 오래 생각했다. 그 여름 저녁 이후로 뭔가 달라졌다. 정희도 몰랐고 한결도 몰랐다. 그냥 화요일이 되면 기다려지고 복지관에서 옆에 앉으면 좋고 국밥집에서 마주 앉으면 밥이 잘 넘어갔다. 그게 뭔지 이름 붙이지 않았다. 나이 50이 넘으면 설레는 마음에도 조심히 붙는다. 이게 설렘인지 그냥 외로움이 채워지는 건지 진짜인지 아니면 혼자가 너무 익숙해지기 싫어서 붙잡는 건지 정희는 그 구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 이 시간이 좋다.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9월이었다. 한결이 복지관 수업에 나오지 않았다. 연락도 없었다. 정희는 옆자리를 보다가 강사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럴 사이도 아니고 그럴 권리도 없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이상하게 길게 느껴졌다. 저녁에 한결 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기타 소리도 발소리도. 이틀이 지났다. 사흘이 지났다. 나흘째 되는 날 아침, 정희는 어쩌다 복도에서 한결과 마주쳤다. 한결은 야위어 보였다. 눈 밑이 어두웠다. 안녕하세요. 정희가 먼저 인사했다. 아, 안녕하세요. 한결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답했다. 정희는 잠깐 멈췄다가 말했다. 밥은 먹고 계세요? 한결이 멈췄다. 네. 그 대답이 아니오처럼 들렸다. 정희는 잠깐 아래를 봤다가 말했다. 제가 국 좀 끓였는데 드시겠어요? 혼자 먹기 많아서요. 거짓말이었다. 국을 끓이긴 했는데 혼자 먹기 많다고 생각한 적은 없었다. 그냥 뭔가 건네주고 싶었다. 한결은 잠깐 정희를 봤다. 감사합니다. 정희네 부엌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이 앉았다. 남편 이후로. 국을 퍼주면서 정희는 손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다. 왜 떨리는 건지. 긴장이 아니라 뭔가 오래된 것이 다시 깨어나는 것 같은 느낌. 두 사람은 국을 먹었다. 한결은 두 그릇을 비웠다. 정말 굶은 사람 같았다. 다 먹고 나서 한결이 말했다. 감사해요. 정말. 정희는 빈 그릇을 치우면서 물었다. 무슨 일 있었어요? 한결은 한참 말이 없었다. 딸이 왔다 갔어요. 오랜만이었는데 이야기가 잘 안 됐어요. 정희는 더 묻지 않았다. 그냥 따뜻한 물을 한 잔 가져다 놨다. 한결이 그 물을 천천히 마셨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 뭔가 바뀌었다. 한결이 가끔 정희네 문 앞에 뭔가를 두고 갔다. 편의점에서 사온 파이 한 봉지, 귤 한 봉지, 우유 한 개. 메모가 붙어 있었다. 드세요. 딱 한마디. 정희도 가끔 뭔가를 한결네 문 앞에 뒀다. 만든 김에 조금 더 담은 반찬이나 간식이나. 메모는 달지 않았다.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서로를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전달됐다. 50이 넘으면 그런 것도 안다. 행동이 진심을 대신한다는 것. 10월이었다. 한결이 처음으로 상처 이야기를 꺼냈다. 복지관에서 수업을 마치고 단풍이 든 길을 걸어오는 중이었다. 낙엽이 바람에 흩어졌다. 정희 씨는 어떻게 견뎠어요? 처음에. 뭐려? 혼자 되고 나서. 정희는 발 아래 낙엽을 밟으며 생각했다. 처음엔 뭘 견딘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냥 오늘이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면 내일이 오고, 내일도 지나가고, 그러다 보니 여기까지 왔어요. 그게 말이 쉬워서요. 맞아요. 어떤 날은 오늘이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게 더 무서웠어요. 한결이 발걸음을 늦추며 말했다. 저는 이혼이 제 잘못이에요. 정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알면서도 못 고쳤어요. 술을 마셨거든요. 심하진 않았는데. 아니, 충분히 심했던 거죠. 아내한테는 낙엽이 발 아래서 바스락거렸다. 지금은요? 끊은 지 6년 됐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면 됐네요. 용서가 될까요? 그 사람한테. 그건 모르겠어요. 근데 한결 씨 자신한테는 용서가 됐어야 하지 않을까요? 한결이 멈춰서 정희를 봤다. 정희는 그 시선을 받으면서 앞을 봤다. 두 사람은 다시 걸었다. 11월이었다. 정희는 복지관에서 수채화 수업을 마치고 나오다가 강사 지영을 마주쳤다. 복도에서 핸드폰을 보고 있던 지영이 정희를 보고 웃었다. 정희 씨, 요즘 그림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이랑 달라요. 덕분이에요. 한결 씨랑 많이 친해지셨죠. 정희가 잠깐 멈칫했다. 이웃이라서요. 지영이 뭔가를 말하려다가 멈추는 것이 느껴졌다. 정희는 그냥 지나가려다가 지영의 표정이 마음에 걸려 물었다. 왜요? 뭔가 있어요? 지영이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정희 씨한테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가 한결 씨를 알거든요. 정희가 멈췄다. 지방에서 같은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저도 거기서 근무하다가 이리로 온 거고요. 제가 소개해 줬거든요. 이 복지관. 정희는 그게 왜 문제인지 몰랐다. 그게요. 한결 씨가 이쪽으로 이사 온 이유가 있어요. 작년에 많이 힘든 일이 있었거든요. 힘든 일이요? 지영이 잠깐 망설였다. 건강 문제예요. 검사에서 뭔가 나왔는데 재검을 받아야 한다고 해서요. 그게 작년 말이었고 정희의 심장이 내려앉는 것 같았다. 지금은요? 저도 요즘 연락을 잘못했는데 정희 씨가 더 자주 보시니까 혹시 아시나 해서요. 정희는 집으로 돌아왔다. 한결 쪽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정희는 소파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다. 건강 문제, 검사, 재검.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배열됐다, 흩어졌다 했다. 남편이 생각났다. 진단받고 7달. 다음 날 화요일이었다. 복지관에서 한결이 자리에 앉으면서 인사했다. 정희는 웃어 보이며 앉았다. 수업 내내 정희는 한결을 곁눈으로 보고 있었다. 창백하지는 않았다. 밥을 잘 먹는 것 같았다. 손이 떨리지 않았다. 기침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걸 봤다는 게 자신이 걱정하고 있다는 거였다. 국밥집에서 마주 앉아 국밥을 먹으면서
정희는 말할까 말까를 수없이 왔다 갔다 했다. 모른 척 해야 하나. 알면서 모른 척 하는 건 거짓이다. 그렇다고 직접 물어보는 건 선 넘는 건가? 우리가 그런 사이인가? 숟가락을 놓으면서 정희가 말했다. 한결 씨, 건강은 어때요? 한결의 손이 잠깐 멈췄다. 갑자기요? 그냥 여쭤보고 싶었어요. 한결은 정희를 봤다. 정희는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지영 씨한테 들으셨나요? 정희는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다. 네. 한결은 젓가락을 내려놨다. 작년 말에 폐에서 뭔가 나왔어요. 정밀 검사를 받았고 정희는 숨을 참았다. 결과가 나왔어요. 다행히 양성 종양이에요. 악성이 아니었어요. 수술을 해야 하는데 작은 거라서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정희는 숨을 내쉬었다. 눈물이 날 뻔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한결이 창밖을 보며 말했다. 말하면 어색해질 것 같아서요. 걱정받는 게 익숙하지 않아서요. 그리고 이런 말 하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말해요. 정희 씨랑 보내는 화요일이 좋았어요. 환자로 보이는 게 싫었어요. 정희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다. 참았다. 국밥집에서 울 수는 없었다. 다음 달에 수술이에요. 잘 될 거예요. 그렇겠죠. 잘 될 거예요. 2번 말했다. 확신이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술 전날 밤, 정희는 잠을 자지 못했다. 벽 너머에서 기타 소리가 들렸다. 아주 조용하게. 퉁, 퉁. 그 슬픈 멜로디. 정희는 일어나 앉았다. 불을 켜지 않고 어둠 속에서 그 소리를 들었다. 그 사람도 자지 못하고 있구나. 기타 소리가 멈추지 않았다. 한참을 이어졌다. 정희는 무릎을 끌어안고 앉아서 들었다. 눈물이 났다. 소리 없이. 그냥 흘렀다. 이 눈물이 무엇 때문인지 알았다. 겁이 났다. 또 누군가를 잃을까봐. 이제 막 옆에 있는 게 익숙해졌는데. 이 사람이 없어지면 또 냉장고 소리만 들릴까봐. 그리고 알았다. 자신이 이 사람을 많이 아끼고 있다는 것을. 그게 아니면 이 밤이 이렇게 길 이유가 없었다. 수술 당일. 한결의 딸이 왔다. 30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 아버지를 꼭 닮은 조용한 눈. 정희는 병원 복도에 있었다. 한결이 수술실에 들어가기 전에 말했다. 오셨어요. 네. 더 할 말이 없었다. 한결이 수술실로 들어갔다. 한결의 딸이 정희 옆에 앉았다. 2 사람은 처음 보는 사이였다. 소개가 없었다. 그래도 옆에 앉았다. 한참 후에 딸이 말했다. 말씀 많이 들었어요. 아버지한테. 정희가 놀랐다. 뭐라고 하던가요? 화요일이 제일 좋다고 하셨어요. 정희는 고개를 숙였다. 저도 그랬어요. 수술은 3시간 만에 끝났다. 의사가 나와서 잘 됐다고 했다. 예상보다 간단했다고. 며칠 입원 후 퇴원 가능하다고. 정희는 의자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다리에 힘이 없었다. 한결의 딸이 정희의 손을 잡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정희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퇴원하고 이틀 뒤였다. 한결이 회복 중인데 정희네 문 앞에 뭔가 놓여 있었다. 작은 노트였다.
표지에 아무것도 없었다. 정희는 집 안으로 들어와서 열었다. 정희 씨에게 이걸 드릴지 말지 수술 받기 전부터 고민했어요. 병원에 혼자 갔을 때 만약 잘 안 됐으면 이 노트가 전해지길 바랐고 잘 됐으니까 드려도 될 것 같아서요. 저는 이혼하고 나서 사람들이 무서워졌어요. 제 잘못으로 아내를 힘들게 했고 딸한테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누군가 곁에 있는 게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순간마다 도망쳤어요. 또 뭔가 잘못할 것 같아서 지방에서 이리로 온 것도 사실 도망이었어요. 거기서 아는 사람들 눈이 싫어서 아픈 것도 고독하게 혼자 해결하고 싶었어요. 그냥 조용히. 그런데 복지관에서 정희 씨 옆에 앉은 이후로 도망가지를 못했어요. 처음엔 이웃이니까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그냥 밥 먹는 건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엔 이게 다 외로움이려니 했어요. 그런데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정희 씨 얼굴이 생각났을 때 알았어요. 이게 외로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 저는 괜찮아요. 잘 됐고 앞으로도 잘 지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트는 고마움을 전하려는 거예요. 화요일마다 국밥집에서 그 모든 시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정희 씨 그림이 정말 예뻐요. 오늘 색을 쓰는 방식이 딱 정희 씨 같아요. 조심스러운데 용감해요. 이한결 드림. 정희는 노트를 덮었다. 한참을 그 상태로 앉아 있었다. 창밖으로 초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조심스러운데 용감하다는 말. 자기 그림에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 아니, 자신에게 그런 말을 한 사람이 없었다. 59년을 살면서 눈물이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그런데 노트를 다시 열었다. 맨 마지막 장. 거기에 뭔가 더 있었다. 작은 글씨로. 추신, 사실 한 가지 숨긴 게 있어요. 지영 씨가 이 복지관을 소개해 줬을 때 수강생 명단을 미리 봤어요. 이름이랑 거주지가 있었는데 정희 씨 이름이 있었어요. 오정희. 연립주택 2층 오른쪽. 제가 2층 왼쪽을 선택한 게 우연이 아니에요. 이건 변명이 아니에요. 고백이에요. 처음 만나는 복지관에서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이름이 같은 건물에 있다는 게 왜 그렇게 안심이 됐는지. 근데 막상 계단에서 처음 마주쳤을 때 모른 척하고 싶었어요. 제가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걸 들킬까봐. 이걸 말하면 정희 씨가 기분 나빠할 것 같아서 말하지 않았는데 아직도 기분 나쁘실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죄송해요. 그렇지 않다면 다음 화요일에 국밥 한 그릇 사주세요. 제가 살게요. 퇴원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정희는 그 추신 내용을 2번 읽었다. 이름을 먼저 알고 있었던 사람. 같은 건물 왼쪽을 선택한 사람. 계단에서 모른 척 하려다가 목소리가 나온 사람. 기분이 나쁜가? 정희는 속에서 올라오는 것을 잠깐 살폈다. 아니었다.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오히려 뭔가 따뜻한 것이 올라왔다. 이 남자가 아픈 몸을 이끌고 낯선 동네로 이사 올 때, 혼자 박스를 계단에서 들다가 쉬었을 때, 수강생 명단에서 같은 건물 이름을 봤을 때, 그게 얼마나 큰 안도였을지. 외로운 사람만이 아는 그 감각. 아는 사람이 근처에 있다는 것. 정희는 벽 쪽을 향해 말했다. 아무도 들을 수 없는 소리로. 다음 화요일에 제가 살게요. 첫눈이 내렸다.
복지관 창문으로 보이는 첫눈이었다. 강사 지영이 소리쳤다. 어머, 눈 온다. 수강생들이 창가로 몰렸다. 정희와 한결도 창가에 섰다. 나란히 눈이 내렸다. 작고 가벼운 눈송이들이 아직 쌓이지 않고 사라졌다. 한결이 낮게 말했다. 노트 받으셨죠? 받았어요. 화 안 나셨어요? 안 났어요. 한결이 창밖을 보면서 물었다. 왜요? 정희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다. 그 마음이 이해가 됐어요. 낯선 데 가면 아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좋지요.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한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요. 네. 이름을 먼저 알고 있었으면 처음에 인사를 하셨어야죠. 제가 쓰레기 버리러 내려갔을 때 한결이 웃었다. 아주 작게. 정희가 옆에서 느낄 수 있을 만큼. 그건 용기가 없었어요. 지금은요? 한결이 정희를 봤다. 지금은 조금 있어요. 그 겨울을 두 사람은 각자의 집에서 보냈다.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다. 정희가 국을 끓이면 한결네 앞에 한 그릇 갖다 놓았다. 한결이 편의점에서 뭔가를 사오면 정희네 앞에 놓아두었다. 화요일엔 복지관, 국밥집. 가끔은 편의점 앞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가끔 저녁에 기타 소리가 들리면 정희는 거실에 앉아서 들었다. 한결이 새 곡을 배우고 있었다. 전보다 밝은 곡이었다. 장조였다. 봄이 왔다. 복지관 수채화반 수료 전시가 있었다. 수강생들이 1년간 그린 그림 중 한 점씩을 골라서 작은 갤러리에 붙였다. 정희는 오래 고민하다가 처음 그린 하늘 그림을 선택했다. 파란색만 있는 어색하고 조심스러운 하늘. 한결은 나중에 그린 단풍 그림을 골랐다. 전시 오프닝 날 두 사람은 각자의 그림 앞에 섰다. 정희가 한결의 단풍 그림을 보면서 말했다. 색이 많네요. 용감하게 썼어요. 그쪽도요. 이 하늘색 처음에 고민 많이 하셨잖아요. 기억해요? 옆에서 봤으니까요. 사람들이 술렁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나란히 서 있었다. 한결이 조용히 말했다. 정희 씨. 네. 저 앞으로도 이 동네에서 살려고요. 정희가 한결을 봤다. 왼쪽 집에서요? 거기 계약이 연장했어요. 정희는 앞을 보며 말했다. 그럼 화요일이 계속 있겠네요. 있을까요? 제가 먼저 끊지는 않을 거예요. 한결이 잠깐 있다가 말했다. 저도요. 전시가 끝나고 복지관 밖에 나오니 봄 저녁 바람이 불었다. 따뜻한 바람이었다. 두 사람은 국밥집 방향으로 걸었다. 나란히. 그 사이 거리가 처음보다 조금 좁아진 것을 두 사람 모두 알았지만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이 있다. 50이 넘으면 그걸 안다. 그 봄 이후로 정희는 수채화를 계속 그렸다. 하늘도 그리고 국밥집도 그리고 복지관 창문 밖 단풍도 그렸다. 어느 날은 계단에서 박스를 들고 쉬는 사람을 그렸다. 뒷모습이었다. 그 그림은 아무한테도 보여주지 않았다. 한결은 기타를 계속 쳤다. 장조 곡들이 늘었다. 어느 저녁엔 처음으로 정인의 문을 두드렸다. 기타 치는 거 직접 들으실래요? 정인은 문을 열었다. 한결이 기타를 들고 들어왔다. 두 사람은 정인의 거실에 앉았다. 한결이 기타를 조율하고
정희는 보리차를 끓였다. 기타 소리가 거실을 채웠다. 벽 너머에서 들리던 소리가 이제 같은 방 안에 있었다. 냉장고도 웅웅거렸다. 하지만 이제는 그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